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위기관리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문보경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는 각국이 벌이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전쟁에 대해서 확보와 보급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체계, 그리고 각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백신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왜 백신 접종이 늦어졌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현황과 접종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으로는 세 가지 방식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각각의 백신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거에 맞는 유통 체계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백신에 따라서 유통 체계, 관리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은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기관과 인력 관리도 필수적인데요.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백신을 맞고 면역 반응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이 병가도 제출 못하고 다시 이렇게 면역 접종에 투입됐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고 2차 접종을 맞아라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체계들을 다 갖추고 각 나라들은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까지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115%,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하면은 절반 이상이 이제 접종을 완료했고요. 우리나라는 고작 1.68명, 6.68%가 접종을 해서 165개 조사 대상 중에 113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방역 모범국으로 거듭난 곳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2회 접종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실험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이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백신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화이자하고 협력을 한 건데 화이자의 데이터를 다 주겠다. 부작용이 어떻다, 그 다음에 항체 생성 시간이 어떻다, 이런 데이터를 다 줄 테니 백신을 제일 먼저 공급해달라라는 이제 그 계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빨리 백신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착착착 그 체계적으로 접종시키기 위해서 그 전국민 의료 데이터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점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의료 DB가 다 구축이 돼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단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이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그린패스라고 이제 뭐 여권이라고 백신 여권이라도 불리는 이런 제도를 같이 해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이제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백신 접종에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확진자라는 오명을 쓴 나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백신을 굉장히 이제 밀어붙여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억 5천만 회 이상을 접종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다로는 미국, 그다음에 최대 접종률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백신에서는 가장 많이 맞는 나라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접종을 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국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한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전염 속도가 먼저 빠르고 빨리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찾아낸 거죠. 제한적인 물량에서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통계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 사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어느 지역에 먼저 맞출 것이냐 이렇게 최적화해서 접종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뢰를 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이제 좀 눈여겨볼 사례인데요. 칠레는 한때는 전 세계 그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접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 자체는 처음에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량을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기 전에 너무 그 봉쇄 조치를 완화를 빨리 해버려서 아직도 그렇게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백신의 접종도 중요하지만 같은 그 시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인데요. 올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백신 접종이 늦다고 하면서 일본하고의 비교가 이제 잘 됐었는데, 근데 일본은 물량은 계약은 더 많이 해놓고는, 이게 보면 계약 현황을 보면 1억 4,400만 회분, 뭐 5천만 회분 이렇게 해놓고는 규제 때문에 실제 접종 자체는 굉장히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정부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나라 같이 이제 허가 승인 이렇게 짧게 하는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산시험을 다 거쳐서 하도록 해서 접종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고, 그 사이에 또 전 세계 백신 이제 막 그 확보에 이제 확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약을 했던 물량도 이제 수출 제한 뭐 이런 게 걸려서 각 그 나라로 일본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정도 백신을 맞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승인을 받았고요. 얀센도 허가를 받아서 이제 2분기에 아마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더나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지금 4월 7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한 2% 정도가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드디어 이제 속도를 내는데 한 1,15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또 보류가 돼서 이 1,150만 명이 2분기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1,000만 명 이상이 맞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백신으로 보다 많은 사람 맞추기 위해서 정말 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일명 쥐어짠 주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버려지는 그 주사기에서 버려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그 주사기고요. 이걸 하면은 원래 계획은 1,150만 명이었는데 1,200만 명까지 그 접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방역 모범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왜 백신에 접종에서는 늦어졌을까요? K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백신을 확보하는 데 늑장을 피우게 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지적들이 작년 말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작년 말 상황에서 정부가 반박하는 브리핑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시 정부가 내건 거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인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확보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최다 확진자도 나오고 뭐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들을 따라하냐. 그런 나라들은 백신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의 그 방역 그 지침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그 자신감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얻지 않은 그런 자신감이 지금 백신 확보를 늦춰지게 한 패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코로나 헬스케어의 밸류체인 전반을 봤을 때는 이 백신에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이 삼박자가 이렇게 고루 갖춰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진단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개발도 했고 시행도 했고 그런 제도도 장치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였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치료제 개발에 너무 어, 중점을 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팬데믹 상황은 언제 또 닥칠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치료제라든가 감염병 치료제, 백신 이런 밸류체인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한 회사가 그냥 그 치료제를 만들고 이런 시대는 끝났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상용화를 하는 이 그 3단계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이 협력을 해서 함께 치료제도 만들고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국내 기업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계약은 늦었지만 접종을 서두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종식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에서 어떤 그 잘하고 있는 게 있어도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 감염병 상황이 또 오기 전에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지금이라도 더 많은 R&D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